부정선거 또는 대단히 부실한 선거 관리, 부실 관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글쎄요, 유일하게 야권에서는 우리 황교안 후보만이 이렇게 외로운 투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 아마 여러분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부정선거와 황교안, 이 대선 출마 동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황 후보님이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 계기, 이런 거를 시청자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1987년도 제13대 총선, 네. 아주 오래됐죠. 네. 그때 이제 공안부에 처음 와서 13대 총선 관리를 했었습니다. 네. 불법 선거 처단한 거죠. 네.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공안부에 있으면서, 공안부라는 건 간첩 잡거나 부정선거 사범 잡거나, 그렇죠. 선거 사범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책무인데 네. 계속 그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4.15 총선 직후에 많은 그 선거 부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그런데 근거가 뭐냐? 네.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6월 28일 네. 인천에서 그 재검표, 최초의 예.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인천 연수구죠? 연수을, 네. 연수을구에 네. 재검표가 있었는데 네. 그 재검표 과정에서 정말 가짜 투표용지, 그 다음에 이건 뭐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뭐 이걸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우리 시청자 모르겠는데요. 여러분께 예. 이제 이 투표용지인데요. 네. 투표 관리관 도장이 있습니다. 그 투표소에 우리 들어가면 처음에 투표용지를 주죠. 네.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가짜 투표지 내 잔뜩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가지고 갔다가 막 집어넣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쓸 수 있는 투표용지다를 확인하는 게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보면 투표관리관에 뭐 이 더 큰 사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네.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시뻘건 도장이 찍혀 있어요. 아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바로 저 사진입니다. 일명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거. 투표지군요. 예, 예. 네. 그런데 네. 저렇게 되면 이게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었어도 네. 책임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투표관리관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나 그거 안 했다. 그럼 안 했다 그래 버리면 저 사람이 바로 그 투표관리관이라는 걸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게 네. 결국은 부정 투표지를 막 집어넣을 수 있는 뿌리가 된 거예요. 아하. 이게 이제 소위 일장기 투표지인데 네. 이런 것이 인천에서만 1000여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인천 연수을에서 네. 이런 투표지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의가 있었는가? 이의 신청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물어봅니다. 네. 만약 이런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다른 투표용지를 달라거나 다 네.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게 통상적이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네. 나중에 개표해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가 잔뜩 나왔다. 이거는 유권자가 투표한 그 투표용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 이걸 집어넣었다는 소리죠. 아, 근데 투표할 때는 없었는데 개표하니까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개표한 다음에 다시 이제 덮었다가 재검표한 게 바로 이 자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투표자가 투표인이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중간에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아, 이른바 손이 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이 밑에 보면 이 배추잎이 딱 색깔같이 붙어 있는. 저렇게 배추잎 그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건 가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는 이런 얘기죠. 아하.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되었다가 개표된 투표지로는 보기가 매우 어렵다. 네, 그러니까 네네. 저런 투표용지가 한 30~40%가 됩니다. 전체 투표용지에. 전체 인천 연수구의 전체 투표용지에 인천이고 또 다른 마찬가지로. 예, 아하. 저 창원 그 뭡니까? 양산이고 양산이고 또 영등포 의리고 네. 다 세 군데 저런 투표용지들이 한 전체 투표용지의 한 30~40%가 돼요. 그렇군요. 사전 투표용지의 경우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 빳빳한 투표용지 3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깨끗한 투표용지가 네.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선관위 쪽에서는 네. 이게 원형
복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 투표용지라 이 말이죠. 네. 제가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봤어요. 직접 참관인으로 보신 거죠? 예, 제가 참고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투표용지는 빳빳하고 어떤 투표용지는 접은 흔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투표용지가 복원 능력이 있으면 다 복원되든지 아니면 다 안 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아주 복원하는데 빳빳한 거고 네. 어떤 거는 복원 안 된 상태로 이게 접히는 적이 있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복원 안 되려면 다 안 되든지 복원 되려면 다 되든지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어떤 거는 접은 흔적이 있고 어떤 거는 빳빳해. 그 빳빳한 것이 30~40%나 되니까 예.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만날 때마다. 네. 그 선생님들은 투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부 다 용지 받아서 접어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한 번 또 어떤 사람은 두 번.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0~40%가 되는 것이 한 번도 접어놓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유권자가 투표한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제가 나중에 보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네. 접지 않고 투표지 집어넣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나는 누굴 찍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고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도 유권자들이 투표한 뒤에 누군가가 이걸 바꿔치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네. 것들이 잔뜩 나오니까 예. 제가 이런 증거를 토대로 해서 지난 4.15 총선은 무효다. 네. 한 군데의 무효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개표하는 곳마다 다 이렇거든요. 이거 외에도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전면 무효다. 이런 얘기를 법률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옆면이 잘리다가 붙은 게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요게 이제 예. 사전 투표용지인데 네. 우리가 투표용지 한 장씩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옆면에 잘린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투표용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거 쓰겠습니까? 그렇죠. 다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거의 이거 뭐 이게 상관없는 웬 꼬리가 얘기들을 붙어 있냐. 네. 그럴 텐데 붙어 있는 이런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이건 결국은 실제 투표용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 여기 보면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관내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네. 이게 나중에 선관위로 다 모입니다. 다 모이면 선관위 직원이 네. 수령 확인을 해요. 네, 그 그렇습니다. 수령 확인한 사람들 이름이 여기 쭉 있습니다. 아하. 이게 수령 확인한 사람들 이름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선거관리위원님 본인이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아하. 이 사람들 이름 쭉 있는데 성씨를 보시오. 성씨. 아, 개씨.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긱씨, 깨씨, 낌씨 아. 이게 있습니까? 그렇군요. 이게 우리 선관위 직원 이름이라고 해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아하. 그러다 아까 중간에 깨씨라는 걸 지적받으니까 네. 관련된 이제 우체국에서 요 깨씨 아니 있습니까? 네. 나중에 김씨로 바꿨어요 또 이거를. 아, 깨씨를. 예, 깨씨를. 네. 예. 그러니까 뭐 다시 또 새로운 증거 조작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예, 전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정선거가 쌓였는데 네. 그런데도 아직 뭐 이걸 부정선거 그렇게 얘기하면 선거 불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선거 불복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선거 불복이라는 말은 제대로 된 선거를 불복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불법 선거를 불복하면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불법 선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선거 정상적인 선거에 대한 불복이 아니고 선거 불법 불법과 불복을 우리가 구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이미 1년 반 정도 치러진 4.15 부정선거, 4.15 그 총선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하자는 게 아니다. 단지 재검표 과정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각종 그 미스터리, 있어서는 안 될 지금 증거 또는 이 증빙 자료들을 명확하게 해소가 되고 규명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런 게 한두 장도 아니고 수천 장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라는 점 강한 톤의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황 의원님 지금 외롭게 이 홀로 투쟁을 하시는 거나 진배가 없는데 당에서 또는 많은 분들이 낙선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 때. 그분들은 왜 이 부정선거 규명운동에 적극 나서지 않은 건가요? 의문이 듭니다. 이제 우선 당에서
예. 부정 선거 불복은 안 된다. 선거 불복은 안 된다. 네. 우선 방침을 그렇게 이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대표부터 그렇죠. 예, 네. 뭐 이건 당에 무슨 당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데 하여튼 이제 당에서 그 선거 불복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선거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죠. 뭐 액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억대의 그런 큰 돈이 듭니다. 네. 근데 당선된 의원은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선 안 된 분들은 선거운동 하나로 돈 다 써가지고 바닥났는데 이거 소송 비용 또 1억 이상 되는 거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선거 불복에 대해서 이 정부가 네. 그런 일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선관위 대법원 이렇게 통해 가지고들 네. 계속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거죠. 뭐 그래서 저는 30여 년 이상을 선거사범 수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 당안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 저만큼 선거사범 수사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많은 선거사범 수사했는데 제가 했던 수사가 잘못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네. 제가 직접 가서 본 결과 이것은 뭐 그냥 통상적인 선거운동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 불법 선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말씀은 추측이 아닙니다. 증거도 아까 말씀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투표 관리관 선관위가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런 이가 전혀 뭐 우리나라 인명록에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위에서도 제가 이런 인명록이 거를, 없습니다. 예, 전혀 보지를 못했고요. 울씨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울씨, 낌씨, 깨씨 도대체 이게 무슨 이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런 그 성씨가 있을까요? 그런데 버젓하게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정식 직원 이름으로 또는 뭐 및 부인, 동료, 본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코미디 프로에서나 정치 시사를 다루는 코미디 프로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백주 대낮에 현실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 후보 나라도 내가 적극 나서서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신데 글쎄요, 저는 참 외롭게 투쟁을 하시는 걸 보고 좀 짠하기도 합니다만은 당에서 이 전폭적인 지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뭐 지원이라고 하면은 하여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과의 한판 싸움일 텐데 당대표 말씀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100일 취임 간담회에서조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황 후보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래 선거사범 수사를 해온 사람이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증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헛소리 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당에서도 뭔가 그래도 공감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 저간의 사정은 있었겠지만 지금 대선 후보 우리 황교안 후보 말고 지금 경선 레이스를 펼치는 분이 나머지 7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중에서도 한두 분은 공감을 하더군요. TV 토론 내에서 황 후보님의.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장기표 네, 그렇습니다. 후보도 네. 아예 그냥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아하.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강에 들은 분들 중에도 네. 뜻을 그렇게 모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는 부정선거였다고 얘기를 했다가 문제가 있는 선거였다고 얘기를 했다가 예. 또 뭐 왠지 또 중간에 이제 그걸 처리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중간에 또 이제 많은 공격들이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 하는 그 자체는 네. 법률적으로 그분들이 또 합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는가에 네.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바꿔 말하면 우리 당 안에도 이제 차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2주쯤 전에 지방을 쭉 한번 이제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협들을 다 우리 당협 사무실을 다 갔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 사진,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네. 설명을 쭉 했어요. 제가 뭐 설명한 것이 막 10분, 15분 되겠죠. 짧은 시간 설명이지만 그 얘기 듣고서는 다들 뭐 거의 막 99%가 부정선거 맞네요. 다 이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여쭤보죠, 맨 처음에. 이런 부정선거 증거물들 사진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딱 끄덕끄덕해요. 봤다는 뜻이죠. 네. 근데 제가 이걸 딱 보여드리면,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 눈이 동그래져요.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봅니다. 설명 다 듣고 나면 부정선거 맞네요.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시민 차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당원 차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제 우리 당에 들어오면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여러 가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정치적으로 뭐 이해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정치인도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불의 앞에서는 화를 낼 줄도 알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같이 응원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선거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단호한 표정과 단호한 그 어투로 지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우리 황 후보님이 드리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는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행동이 아마 뒤따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많은 메시지를 제가 한눈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네, 이미리님, 황교안 후보님 응원합니다. 꼭 승리합니다. 화이팅입니다라고 소중한 또 정상까지 후원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미리님, 또 승리님, 김미희님, 또 승복이님, 나 아주 소중한 정성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황교안 후보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물론 지금 이제 8강에서 4강 또 4강에서 결승전 또 최종적으로 내년 3월에 그 여당 후보와의 그런 청와대 주인을 놓고 벌이는 한판의 용쟁호투가 있을 텐데 앞으로 이 부정선거 규명은 계속 지금 이어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국민들이 아실 때까지 충분히 아실 때까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다른 정책 이슈들이 많이 있죠. 네.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총리도 하고 권한 대행도 해서 네. 여러 정책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버리면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네.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까지 이런 불법 선거 시스템이 작동된다면 네. 뭐 우리 투표 하나만 합니다. 누구를 내든 자기들이 아마 우리 후보보다 아마 5% 10% 앞서서 이기는 걸로 뽑아낼 거예요. 네. 조작이 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책을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뭐 선거에 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세우는 일도 중요하고 좋은 정책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예. 제가 이제 이런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다 지난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하. 4월 15일은 지났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의하고 있는 120여 분의 이런 그 소송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아하. 아직 부정선거의 진상이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네. 진행 중이고 또 사실 앞으로의 일이에요. 내년 뭐 3월에도 6월에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네. 특히 대선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작동이 된다면 선거 공작이 작동이 된다면 그래서 정권을 우리가 빼앗긴다면 탈취당한다면 네. 지금 뭐 우리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막아놓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된다. 예. 선후가 분명해야 된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그냥 방치가 되면 예. 이 친구들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네.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네. 별짓 중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입니다. 뭐 그냥 표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그렇죠. 이번에 막아내고 예방책을 만들지 않으면 네. 다음에 또 그리 할 거거든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살기 위해서라도 네. 그건 뻔히 다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검찰에 있으면서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전투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 부정선거로 내년 정권을 탈취해 갈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근데 지금 와서 뭐 경제 정책이 이렇다, 안보 정책이 이렇다 얘기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물론 제가 얘기는 합니다. 네. 얘기는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만큼 부정 선거를 막아내는 것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